오! 곰 한 마리가 회사에 있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강희 과장입니다. 오늘은 공단 유튜브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존, 북극, 남극 등 다양한 오지를 촬영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전해주신 환경 다큐멘터리의 거장, 우리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MBC의 김진만 PD님과 함께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판단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디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인 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모자를 좀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데 왜 그렇죠? 아, 예, 좀 진지하게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그 환경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구의 눈물 시리즈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많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렇게 네. 자연과 환경이라는 그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환경에 대해서 저 역시 크게 관심이 있던 PD는 아니었고요. 근데 네. 아마존을 촬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의 오지를 많이 가잖아요. 좀 더 좋은 화질로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시청자들이 어떤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환경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보면 이제 연출되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촬영하면서 그러면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아마존을 갔을 때랑 남극에 갔을 때 사실 기억이 많이 남죠. 그 남극에서 촬영했을 때도 이제 황제 펭귄들과 1년의 시간을 같이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1km 밖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요. 펭귄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펭귄들이 마중을 나와요, 저희를. 차 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펭귄들 한 100여 마리가 저희를 마중을 나와서 같이 촬영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요즘도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나죠. 아, 예, 저도 한번 꼭 남극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였어요. 정말로 이제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뭐 더울 때 해충들한테도 이렇게 물려가시면서 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걸 봤는데요. 네. 예, 좀 어떠셨나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워낙 독이 있는 곤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를 알았으면 안 갔겠죠. 아, 네, 그렇겠죠. 그러면 후배들을 예. 보냈겠죠. 왜냐면 원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사전에. 아, 왜냐면 그들은 면역이 있으니까요. 아, 그들은 아무리 물려도 이렇게 그래도. 크게 우리처럼 간지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셌죠.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남극에 들어갔을 때도 블리저드에 갇혀가지고 2주일을 촬영지에서 조그만 이제 오두막이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립돼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동물 촬영인 것 같아요. 사람이랑 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펭귄 모자 탈 같은 것도 준비를 예.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PD님의 열정적인 사진을 네. 갖고 왔어요. 예, 이때 황제 펭귄 만나러 맞아요. 가시면서 모자 네. 쓰신 거잖아요. 예, 너무 귀여워요. 네. 예. 펭귄하고 좀 소통해 볼 수 있을까 했지만 특별히 소통은 되지 않았고요. 예? 동물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터전을, 삶의 공간을 인정해주고요. 불편해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가 사실 더 필요한 거지. 그들과 소통하면서 막 곰이나 펭귄과 어깨동무하고 행복하게 살지 이런 거는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을 인정하고 지켜주고 그러면 저는 그게 바로 환경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귀여운 사진도 네. 있었는데요. 짜잔! 한 가지 더. 예, 요런 약간 네. 충격적인 사진도 네. 있었어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판다를 촬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을 나중에 사천 저 위쪽에 예. 그냥 생태계 그냥 풀어주고 방사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들이 최대한 인간에게 길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판다 옷을 입고 예. 거기다 판다 똥오줌 같은 거 사실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촬영을 해야 되고 이 지역은 다 CCTV로 촬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고 촬영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건 반드시 있고. 여기서 됩니다. PD님이 누굽니까? 네, 이쪽입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네. 예, 예. 요번에 한국에서도 판다가 태어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난리거든요. 예, 난리죠.
판다는 소유권이 무조건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동물원들의 판다가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중국이 자기들 친구라고 생각한 나라에만 판다를 선물로 줍니다. 예. 그래서 값이 가장 비싼 게 사실 판다예요. 아. 코끼리보다 더 비싸거든요. 예. 그 다음 세상에는 판다로 태어나는 게 네, PD님께서 다큐멘터리 현장을 촬영할 때 이제 생각보다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제 네.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좀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이셨을까요?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 때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곰 다큐를 하면서 예. 알래스카 미국의 최북단 도시인 칵토빅을 갔을 때인데요. 한 6년 전에 MBC 촬영팀이 거기서 북극곰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촬영팀과 제가 이번에 같이 간 거였거든요. 일단 내릴 때부터 공항이 그때는 바닷가에 내렸는데 저희는 산 위에 내리더라고요. 5년 만에 수위가 너무 상승해서 이제 바닷가 공항은 폐쇄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곰의 숫자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현재.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바다의 수위를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있고 생태계에 힘없는 영문도 모르는 동물들이나 또 그런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새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PD님이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계속 되어야 하고요. 요즘 하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하늘이 많이 맑고 푸르더라고요. 깨끗하죠. 예. 나는 네가 지난 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국내의 다큐 생태계 다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 비해서 강물이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동식물도 훨씬 더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스페인이나 또 미국의 국립공원들에 생전 보지 못한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인간이 활동을 멈추면 탄소가 줄어들어요. 탄소가 줄어들면 생태계가 다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태계, 인간이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다시 건강해지는 게 아이러니죠. 결국에 그렇죠. 예. 기후변화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를 더 깨닫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내년에도 한번 환경 다큐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다큐를 찍으시거나 이제 네. 남극을 다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를 이제 꼭 데려가 주세요. 제가 열일을 또 하러 가겠습니다. 그 아마존도 사실 올해 계획이 있었거든요. 조회라는 부족을 브라질 정부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오퍼도 올 초에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19 특히 면역이 그렇죠. 약한 게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다시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남극은 현재 좀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가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꼭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되면 네. 제가 내레이션이라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레이션은 저희는 시청률이나 또 이런 거 있어서 피디님, 우리는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통해 네. 북극의 온난화, 아마존의 개발, 남극의 환경 변화 등 환경 파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공단에 대해서 예. 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 냉매 관리제도, 탄소 포인트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PD님께서도 좀 우리 공단 업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요? 네, 특히 온실가스 같은 어떤 산업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온실가스의 중요한 건 또 이산화탄소고 메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남극 갔을 때요, 한 과학자가 저희를 아르헨티나 기지에서 데리고 그 언 바다를 1시간을 가로질러서 어딘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좀 무서웠거든요. 예, 예. 얼음을 깨고 뭘 저한테 주더니 보래요. 메탄이요. 예. 안에서 막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은 엄청난 메탄을 막는 영구적인 동토 얼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녹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메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방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죠. 기후변화의 핵심은 탄소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움직이고 인간이 뭔가 재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탄소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추구하는 탄소 배출 규제, 규제.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과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단은 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어느 분야에 좀 집중을 더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게 대기도 있고요. 수질도 있고 모든 게 있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게 환경공단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산업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 지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야죠. 남의 집에 살면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시민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의식을 변화하고 이걸 이끄는 그런 역할을 공단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지금 네.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린 뉴딜 정책은 워낙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 들어봤죠. 예. 혹시 거기 제작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착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우셔야죠. 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극복하며 경제 성장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환경공단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게 시민들에게 막 도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의미 있는 거다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술을 개발해서 획기적으로 탄소를 줄이고 획기적인 뭔가를 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하. 예, 탄소 배출은 이제 돈이잖아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100을 탄소를 배출하다가 30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70을 해외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지구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지켜주세요. 함께해요. 환경사랑. 우리 피디님, 제가 또 우리 네.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피디님이 곰다큐에 네. 맞아. 우와, 피디님. 어우. 네. 저는 이제 불검. 불곰, 근데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 절대 귀엽지 않아요. 곰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무슨 곰일까요? 곰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곰이 한 300종류? 8종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8종 중에 가장 무서운 곰은 북극곰이죠. 불곰도 사실 못지 않아요. 이런 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나요? 누워서 죽은 척 해야 된다. 죽어요. 죽어요. 그냥 진짜 네, 죽어요. 정말 죽어요. 왜냐면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에요. 도망가요. 죽어요. 그 곰에게 등을 보이는 건 와서 잡으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잘 타요.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만능이네요. 만능이에요. 곰이 진짜.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왜 올릴까요? 크다. 아우. 네, 그렇죠. 곰은 자기보다 큰 놈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음흠. 최대한 자기 몸을 크게 크게 하고. 그래도 계속 다가오면은 이제 소리를 지르든지 음흠. 뭐 돌이나 나무까지 이제 던져야 돼요. 어허. 그래도 가까이 오면 팔자예요. 팔자예요. 네. 북극의 온난화. 그다음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래가지고. 환경공단과 우리 네. 김진만 PD님과 함께한 우리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구독 때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